앞으로 부동산이 상승할 게 예상이 되어가지고 너무 다급하게 토지를 지정을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재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으로 시장은 대혼란 상태입니다. 지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멘붕이다, 한숨 쉬고 있다 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이렇게 하고 나면 집값이 잡힐까?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제 생각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요, 토지에 지정된 곳이 더 많이 오른다. 양극화가 더 극심화된다. 이게 시나리오 1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나리오 2번이 있죠. 풍성 효과가 지정되지 않은 그 다음 곳들 중에서 입지가 좀 좋은 곳들이 풍선 효과로 오를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막 상상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3번은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억제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잠잠해지고 올해 연말쯤 되면 이제 가격이 더 하락하면서 금매도 나오고 집을 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나리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지부터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짧게,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상승 국면, 좀 1급지가 과거 고점을 모두 회복을 하고 지금 고점은 사실은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2월 달에 토지 해제를 했죠. 어떻게 됐죠? 1급지 거래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래가 폭발했죠. 그러니까 상승 중인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를 풀었다고 해서 탁 오른 게 아니라 쭉 가고 있었는데, 잘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기름을 더 부어가지고 좀 더 갔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자, 만약에 서울시장이 토지 해제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아예 안 했다면, 그냥 계속 묶어놨다면, 그러면 이 시장이 하락을 했을까요? 계속 지금 이렇게 회복하는 중이었는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상승 용기가 계속 조금씩 그렇게 빠르진 않았지만 퍼지는 중이었거든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자, 이 결론이 뭐예요? 하락하고 있는데 토지를 풀어서 상승한 게 아니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을 더 부었다. 정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었다. 정부는 지금 더 오를 거라고 시인을 해버렸다. 이게 지금 결론인 거예요. 정책이 아닌 시장의 본질을 봐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상승하고 있었는데 토지를 해제했다. 더 큰 상승이 발생했다. 그리고 토지를 재지정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정책을 다 빼봐요. 이걸 다 빼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 중이었다. 더 큰 상승을 했다. 이미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토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빠른 상승을 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렇지만 시장은 상승이었다. 이게 그냥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왜 다급하게 이렇게 재지정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첫 번째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대선에서 불리하죠. 두 번째는 가만 놔두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전역으로 퍼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더 오를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면피용도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승이 잘못하면 이미 2년 동안 쭉 다 회복하고 오르고 있었는데 마치 토지를 해제해서 모든 게 다 올라버린 것처럼 독박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면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지금 최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냥 토지를 걸어버리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시나리오 1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정된 곳이 더 많이 오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토지가 지정됐잖아요. 실입주 할 사람이 아니면 이제 거래를 못하죠. 바로 직전 호가가 굉장히 높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매물이 조금 정리되고 나면 이제 급하게 정리한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토제 전에도 사실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토제 지금 지정되고 나면 뭐 또 물건을 내놔봤자 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버티기 작전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오를까봐 지금 겁먹고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상승한 걸 알려줬는데 이거를 뭐 급매로 누군가 던질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다만 매수세가,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분명히 적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등의 세기는 좀 약해질 수는 있겠으나 인기가 좋은 것들은 쉽사리 가격이 내려오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시나리오 2번 볼까요? 원래 강남 3구, 그 다음 이제 마용성이죠. 근데 지금 용산이 여기 포함돼 버렸단 말이죠. 용산에서도 사실 못난이 그런 동네들은 참 많이 못 올랐는데 어쨌든 지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남은 게 어디죠? 마포구, 성동구밖에 없죠. 당연히 풍선효과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중에서 이제 좀 급지가 좋은 곳을 선택하면 어디가 될까요? 과천하고 판교죠. 그게 마포구, 성동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입지거든요. 이 지역이 또 토제로 지정되기 전에 미리미리 사둬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조금 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야, 조만간 이곳이 지정될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그 다음 입지를 미리 가야지, 이런 분들도 있겠죠. 거기가 어디죠? 동작구, 강동구, 뭐 경기도로 가면 분당, 이런 곳들이죠. 이런 것을 검토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먼 미래 지역까지 지정 가능성이 낮은 급지를 선택하는 분들도 생길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피자가 25개가 있는데 제일 맛있는 부위가 있었는데 그 4개가 딱 사라졌어요. 나머지가 몇 개죠? 21개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던 그 수요의 크기는 지금 그대로예요. 피자 4판만 사라졌어요. 제일 맛있는 것만. 수요는 그대로예요. 그럼 경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세지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달려갈까요? 그 4개를 제외한 제일 좋은 구부터 또 검토를 하겠죠. 그럼 그 지역이 또 쏠릴 거 아니에요. 특히 초반에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시나리오 3번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나서고 있으니까 시장이 잠잠해질 거다. 정부가 지금 앞으로 부동산이 상승할 게 예상이 되어가지고 너무 다급하게 토제를 지정을 했는데, 좀 오를 것 같으니까 지정을 했는데, 너무 확산될 것 같으니까 지정을 했는데, 그거를 시장이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반대의 선택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 지금 가격이 내리니까 빨리 던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가능성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시나리오 한번 요약해 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장표가 제일 중요하겠죠.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제가 지정된 1급지, 일단은 홀딩이 되겠죠. 뭐 거래가 좀 줄어들겠죠.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시나리오 1번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여기만 더 많이 오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호제가 지정된 1급지는요, 그냥 토호제가 지정이 되든 지정이 안 되든 그냥 항상 인기가 있는 곳이에요. 과거에도 그냥 인기가 있었고 최근에도 사실 인기가 있었는데 거래를 못하게 막아두다 보니까 눌림당했다가 여기 좀 튀어오른 거죠. 단기간. 근데 단기간 튀어오른 게 매달 이 정도의 상승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년 동안 막아놨다가 탁 이제 펼쳤으니까, 풀었으니까 조금 튀어올랐는데, 그러고 나면 또 정상적인 상승을 하려고 하겠죠. 이걸 또 토호제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고 수요가 여기는 그냥 무조건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토호제랑 상관없이 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계속 이제 눌림을 조금씩 당하니까 큰 상승보다는 그냥 뭐 안정적인 조금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토호제 미지정된 1급지. 여기도 사실은 입지가 그냥 좋은 곳이에요. 뭐 그게 마포구든 뭐 성동구든 뭐 과천이든 어디든 말이죠. 다만 이게 풀리다 보니까 그동안 이걸 못 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로 뛰어갔는데 이게 다시 묶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이게 더 좋은 건 아는데 갑자기 이제 토호제가 지정이 됐으니까 그럼 지정되지 않은 거라도 그럼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좀 더 쏠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1급지가 최근 들어서 한번 쭉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간극, 갭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갭을 조금 채우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근데 갭은 사실은 한번 채우고 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결국은 자체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급지가 좋기 때문에,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도 자체 힘으로 갈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철저하게 위에서 상단이 열려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죠.
이 친구가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열어주고 여기서 열어주면 그냥 무조건 따라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좀 비싼 곳이 조금 더 오르죠. 여기가 좀 더 적게 오르고, 근데 그게 시간이 누적되면 차이가 이제 누적되니까 크게 좀 차이가 나 보이는 거고, 근데 그렇지만 이게 안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 그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여기 두 개가 지금 스탑이 되거나 뭐 조정을 받거나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제대로 오르지도 못했는데 이제 또 안 좋은 시기를 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홀딩되고 안정된 상태로 가고 여기는 분호 효과로 좀 단기간 좀 뜨거울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악재라고 보기는, 지금의 토제 뭐 지정이 됐든 안 됐든 사실 여기도 그냥 스물스물 따라가려고 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제가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이게 뭐 어째 보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쏠리는데 이걸 막아버렸으니까 결국 갈 데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고 여기 안에서도 그나마 조금 더 양호한 곳으로 가고, 또 상급지 안에서도 좀 더 좋은 곳들 뭐 그런 곳으로 또 흘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은 토제 묶이면 이제 거래를 못하니까 또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너무 바로 또 지정될 것 같은 그런 지역 가기보다는 그 다음 지역으로 또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죠. 규제를 계속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시장은 사실은 그 시장의 갈 길을 그냥 갔거든요. 정부의 어떤 그 규제나 뭐 완화랑 상관없이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알다 보니까 시장은 좀 똑똑해요. 과거에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잠깐 뭐 한 1개월 정도 눈치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또 갈 길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사실 큰 관심은 없습니다.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곳은 장기적으로 오르는 게 정상이죠. 비정상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수요가 없고 뭐 인구가 빠지고 이런 것들은 가격이 못 오르고 좀 가격이 좀 빠지는 게 또 정상이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열되거나 시세가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돼야 되는 게 또 맞는 거고요. 결국 시장이 알아서 자정작용을 하거든요.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오늘 주제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인데, 정부가 하는 메시지를 보지 마시고요. 정부의 방향만 보고 집값이 이제 하락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시장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